S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03명 발생한 가운데 국내 발생이 85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오 기준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선 교인 등을 검사한 결과 6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도 14명이 추가로 확진돼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 이어 동대문 시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롯데리아 직원 모임이 열린 치킨집 손님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5명입니다. 경기도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내일부터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감염의 고리를 제때 차단하지 못하면 수도권 대유행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방학과 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도심 집회 등으로 이어지며 대규모로 증폭되어 발생하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총파업에는 동네 의원 31.3%, 전국 1,500여 곳이 참여해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과 일부 전임의들도 참여했지만 분만과 응급, 투석 또 입원 환자와 중환자를 담당하는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됐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1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2층 집수정에서 작업하던 오피스텔 관계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피스텔 관계자 2명이 집수정 펌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쓰러졌고 이를 구하려던 관리소장 역시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4분쯤 울산 울주군 LG화학공장 5개 보관소에 있던 유독성 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공장 근로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재와 유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와 유출 경위,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 집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수요 집회 대신 시위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위안부가 뭔지, 한국에서 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대검의 중간 간부 직위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어제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대검 측은 회신 의견에서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도 일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검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를 본 지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재해구 후 휴가를 5일씩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흐리고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북부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가 100에서 200mm, 경기 남부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에도 50에서 150mm,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20에서 80mm가량 되겠습니다. 반면 내일 대구 낮 기온이 36도, 부산은 33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